북미 정상회담이 내놓은 포괄적 합의문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이행 조치가 논의될 양국의 실무회담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리더를 향한 기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북미 양국 정상의 역사적 만남 이후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번 합의문은 꼬리를 무는 의문을 남기고 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경제제재 해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실무회담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보장과 전쟁 유해 송환, 북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4가지 합의 사항입니다. 이를 두고 여러 평가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으로 거론되던 반출이나 폐기 언급이 없고 종전선언에 대한 문구도 빠져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CVID를 합의문에 표기하지 않는 데 성공한 북한과 대북 경제제재를 곧바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미국.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실무진들의 회담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과 미국의 합의 이행 조치가 이 실무회담에서 논의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강하며 공동 합의문에 대한 이행은 곧 시작될 거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Chairman Kim is on his way back to North Korea, and I know for a fact as soon as he arrives, he's going to start a process that's going to make a lot of people very happy and very safe. 한편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 사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서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 등 당장의 조치들은 일각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연합훈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이번 북미 회담은 전 세계가 주목했던 만큼 다양한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대체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꿰딴 평이었는데요. 국제사회의 반응을 한진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미 정상 간 첫 공동 합의문을 도출해낸 이번 회담에 대해 국제사회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국민 납치 문제를 계속 언급했던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감사를 전하고 북한과 마주보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이 내린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회담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란 목표로 나아가는 정확하고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耿광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6자 회담 형식이 다시 필요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합의를 포함한 여러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Implementing today's and previous agreements reach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ill require patience and support from the global community. 유럽연합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은 외교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란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줬다고 이번 회담을 평가했습니다. And let me say that in more general terms, this is a clear sign of the fact that the diplomatic track is often challenging, is often the most difficult one to be followed, but it is always the rewarding one.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6.13 지방선거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당선자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우려 섞인 의견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이끌 당선자들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교육감 선거에 좀 기대를 갖고 투표를 했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걸 원해서 투표했어요. 그냥 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주면 좋겠죠. 시민을 위해서만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란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시민은 그동안 민생을 너무 어렵게 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시민들이 조금 더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공약만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도 들어봤습니다. 미세먼지와 저출산 문제, 복지와 주거 등을 놓고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일단 민생 복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적인 그 미세먼지 개선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출산 문제가 보면 아직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말로는 항상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뿐인 것 같아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시민들과의 약속이 잘 실천되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한혜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북을 발표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겁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흡연이나 커피를 마시는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반면 회식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합니다. 휴일 근무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이 넘어가는 초과분은 100%를 더 받게 됩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하지만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300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2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이 300조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증가 속도도 역대 가장 빠릅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11조 3천억 원으로 2008년 이래 같은 기간 중 가장 많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해킹으로 부실한 거래소 관리 문제가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세계 상위 수준으로 커졌지만 관련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유일한 제도로 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역시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받는 거래소에 적용될 뿐 법인 계좌 등을 이용하는 거래소는 빠져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거래소 보안 대책이나 해킹과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의 피해 구제책도 미흡합니다. 외교부가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니카라과 전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긴급 용무가 아닐 경우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고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조정은 니카라과 정부의 사회보장기금 개혁안 발표 이후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치안 상황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외교부는 장기 체류 교민이나 부득이한 방문객들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대학 입시 제도의 주요 쟁점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에서 17일 이틀에 걸쳐 대입제도 개편 관련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선 중고교생을 포함해 교원, 학부모, 대학 관계자, 대입제도 전문가 등 5개 그룹에서 7명씩 35명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꾸려집니다. 공론화의는 결정된 시나리오를 다음 주 중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권역별 국민학생 토론회와 TV 토론회, 온라인 토론 등 공론화 절차를 밟습니다. 이후 성인 4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이런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말까지 대입 개편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세기의 담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교계에선 두 정상의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양국은 체계적으로 교류와 협력의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며 평화 정착과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주변국 간 협력과 신뢰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가 74회 정기노회를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서울 동남노회는 헌재 총회재판국 판결로 공석이 된 노회장직을 누가 수행할지를 놓고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노회 임원회가 명성교회 김삼환 김하나 목사 세습 문제를 9월 총회까지 끌고 가려고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낙태 반대 전국연합이 헌재가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생명운동연합 김길수 사무총장은 태아는 단순 세포가 아닌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연구소 박성재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선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수자인 태아의 인권을 뺏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헌재의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오는 16일 서울 한남동 교회에서 통일시 선교적 문제와 갈등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통일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점을 알아보고 통일시대 북한 사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방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